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내일 기준으로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첫 번째 AS 종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매수가 73,800원이고 오늘 종가 83,900원이고요. 수익률 12% 달성을 했는데 월요일 날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뭐 미국, 중국 풍선 이슈로 올랐을까요? 네, 일단 방산주들이요. 네. 원래 이제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크게 관심을 받았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워낙 좋은 면과 이제 안 좋은 면도 약간 부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폴란드 이제 방산무기 수출들이 이제 규모가 뭐 거의 20조 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확정된 물량이 대략 한 3조 원 가량,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발주하는 물량들이 2차 계약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기대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확정된 게 아니니까 너무 좀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소위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지 못하고요. 뭐 완만하지만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이지 않나라고 보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FA50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수출 이슈들 계속 가지고 있고요. 요즘 이제 항상 요즘 굉장히 말이 많고 있는 KF21 지금 이제 시험 비행을 하고 있죠. 뭐 이런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 그룹 자체가 이제 방산 전문 기업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또 인수하면서 이런 이제 선박, 조선, 잠수함 쪽도 굉장히 가지고 있다는 점. 결국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산 그룹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단기적으로 차트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좀 완만한 흐름을 좀 보일 겁니다.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1월 달에 한번 출렁거리긴 했지만 완만하게 지금 그래도 우상향하면서 추가적인 그런 반등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면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작년에 8월경에 한번 86,800원대를 한번 찍고 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사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어렵고 지수도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다는 그런 측면들. 최근에 시장도 흐름이 되게 좋은데 지금 현재 그 가격대 이제 막 전고점 매물대를 돌파를 할지 여부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충분히 보유를 하면서 전고점이 이제 86,000원, 7,000원대 올라서는지를 지켜보고, 내심 뭐 1차 목표가는 올라왔지만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한 3월이나 4월 때까지 이 종목이 진짜 한 85,000원 후반대 그리고 9만 원까지 한번 갈 수 있는지 여부. 일단 실적적인 측면은 해외 수주가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방산 관련된 어떤 수주, 추가적인 수주가 될지 여부가 향후 주가 흐름에 굉장히 기준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관련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현재 기술적으로 우상향 흐름 추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고점 매물대 돌파를 앞두고 있기에 좀 부유하면서 중장기적으로 3월, 4월경에는 9만 원 선까지도 노려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 19일에 매수했던 메타버스 관련주 뉴프렉스인데요. 수익률 10% 돌파를 했고요. 현재도 7,620원 수익권에 있습니다. 이런 XR기기 모멘텀이 있는 좀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안정적인 건 참 좋은데요. 네. 좀 기대만큼 지난번에 한번 불끈 할 줄 알았는데 네. 가다가 말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원래 네. 뉴프렉스의 회사 내용을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소위 해서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죠. 베트남 공장이 좀 본격 가동되는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삼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회사 내용이고요. 뉴프렉스의 어떤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어떤 그 XR 기기, 이게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게임들이나 요 기기들이 출시가 될 텐데, 요 관련된 제품, 부품 공급 경력과 이런 이제 회사들의 거래 관계,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핵심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삼성의 갤럭시 S23이 출시가 됐습니다. 물론 아직은 언패킹 살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판매가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하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주가 부분도 지난번에 한번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움직였다가 다시 조금 주춤거리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일단 기술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 일단 6,200원, 500원대에서 좀 다지고 나서 지난 작년 12월 달이죠. 요때 거점대인 8,000원대를 한번 올라섰다가 살짝 주춤거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치고 갔으면 금상첨화였는데 뭐 일단 언백 행사 이후에 약간의 실망성 매물이 나오면서 주춤거리면서 지금 7,600원대 있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 자체나 기업 가치 측면을 놓고 본다면 뭐 PE 한 6배, 7배 정도로 아직 저평가돼 있는 그런 부분들 따라서 조금 더 수급이나 이슈 그리고 관심들만 집중이 된다라면은 다시금 요 8,000원대를 한번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어차피 이 회사가 뭐 크게 문제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심 개인적으로는 8,000원 돌파를 해서 한 8,000원 중반까지 한번 치고 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과 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뭐 기대만큼 빨리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프렉스 카메라 모듈 XR 기기 모멘텀과 함께 갤럭시 S23이 이 신작이 좀 전작에 비해서 사전 열풍이 2배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수혜감도 갖고 가는 종목이고요. 저평가된 기업으로 수급 이슈만 붙으면 8,000원 중반대까지도 노려볼만 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강원에너지입니다. 오늘 9,220원 종가 형성했는데요. 강원에너지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강원에너지도 뭐 나름대로 네. 아까 이제 그 2차 전기 쪽에 리튬 소재 관련된 네.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 2차 전지가 조금 불끈 움직였다가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일부 이제 개인들의 차익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소위 해서 기관화 장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일부 종목의 쏠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대형주도 아니고 중소형주, 특히 이제 스몰캡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탄력이 좀 강하지 못한 그렇다고 또 문제 있는 건 아닌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한번 좀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었죠. 뭐 작년 이제 8월 달 뭐 5,500원대에서 한번 8,000원까지 한번 반등을 줬었고요. 1차 파동을 한번 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좀 조정을 준 이후에 다시금 11월 달에 이제 11,000원까지, 12,000원까지 찍고 한번 조정을 줬던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개별 종목의 시세 흐름만 놓고 보지 마시고요. 소위 해서 이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작년 하반기 때 굉장히 급락을 하고 하락했던 그 부분에 비해서 강원에너지 주가 같은 게 상당히 상승하며 선방을 했다는 점. 이런 측면에 본다면은 낙폭과대주도로 상당히 관심들이 쏠릴 겁니다. 먼저 그쪽에 움직이고 나서 상대적으로 빠지지 않은 종목에 다시 관심들이 집중이 될 텐데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뭐 8,000원, 9,000원 중반대 뭐 이쪽 가격에서는 좀 잠깐 쉬어가는 건 나쁘진 않다. 다만 개인적으로 욕심이 내는 거는 아까도 잠깐 앞서서 유럽에 관련된 그 핵심 원자재법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리튬 관련된 가격들이 최근에 조금 가격이 급등했다가 좀 주춤거리고는 있지만 이런 반사수혜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꼭 강원에너지뿐만 아니고요. 리튬 소재주들을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9,200원에 오늘 종가 마감을 했지만 일단 뭐 지금 구간에도 아직도 여전히 메리트는 있기 때문에 뭐 9,200원대 언더권에서는 뭐 없는 분들 좀 슬슬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도 괜찮다. 만약에 들고 있다면은 뭐 이게 당장 하루 이틀 급등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편안히 보시면서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10,000원대 또 10,000원 중반대 올라가는 흐름들 조금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리튬 관련 종목 강원에너지입니다. 시장이 작년에 많이 빠졌던 기업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강원에너지 상대적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데요. 추후에 올라올 것이다 예상해 주시면서 리튬 관련주 계속해서 보유하자 9,200원 이하 매수 가능하고 1만 원 중반선까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 6일에 매수했던 웹젠입니다. 추천 후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률 13%, 오늘도 19,240원으로 종가 맞췄는데요. 웹젠은 더 올라갈까요? 완만하게 계속적인 흐름이 나올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원래 이 게임 회사들이 좀 약간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파노라고 하죠. 이쪽의 게임들, 한국산 게임들이 최근에 이제 판매 승인, 파노를 이제 취득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신작 게임들이 연말, 연초보다는 2분기, 3분기 때 몰려 있습니다. 웹잼도 또 신작 게임 출시가 2분기에 지금 몰려 있는데 항상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대박 흥행을 줄지 안 줄지는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주가라는 거는 항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만약에 대박 게임이 나온다라고 친다면 주가는 미리 움직이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기술적으로 좀 완만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상에 보더라도 1월 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15,000원대에서 좀 완만하게 지금 19,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면은 며칠 정도 좀 더 지켜본다면 2만 원대까지도 한번 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게임주 같은 경우 승부 시기는 결국 3월 달이 될 거로 보입니다. 3월 달, 4월 달 되면 2분기 때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 게임들의 어떤 흥행 여부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될 텐데 그때까지는 편안하게 좀 들고 가시면서 보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월 달 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조금 요동을 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게임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흥행을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시장에 또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도 이제 해외 매출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웹진 같은 경우에도 국내보다는 해외 쪽, 특히 중국 쪽의 매출 추이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1분기 실적이 또 얼마큼 나올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완만한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면서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웹젠 중국 판호 발급 재료와 함께 게임주들 대체로 신작 게임이 2, 3분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좀 3월까지는 편안하게 들고 가보고 다만 좀 흥행이 실패할 경우 실망 매물 출회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체크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